자, 이번 시간은요, 실전 동형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쵸? 행정사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뭐 언론 기사를 보니까 행정사 시험 이번에 지원자가 거의 5,000명 육박하더라고요. 5,000명. 그래서 어차피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네, 1차 같은 경우는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60점. 평균 60점이에요. 세 과목.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기본서 보는 거? 물론 봐야 되지만 여러분 딱 간단하게 해서 자, 쇼터디로요. 데일리 믹스 있어요. 데일리 믹스 문제를 가지고 다 기출이기 때문에 몇 점까지? 80점 나올 때까지. 각 과목별로 80점 이상 나오면 그냥 1차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60점만 맞으면 돼요. 다 맞을 것도 아니고 상대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냥 각 과목별로 80점 이상 맞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가뿐한 마음으로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일리 믹스에서 여러분 80점 이상 맞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네. 틀린 문제는 저장도 해놓으시고 80점 맞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붙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은 몇 점? 90점 이상 맞아야겠죠? 네. 행정법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푸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자, 1번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래서 취소 사유와 철회 사유를 구별하자. 취소 사유는 언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한다. 철회 사유는 성립 당시에 하자는 없었지만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항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이게 철회 사유입니다. 다음 니은과 딕은 묶어서 같이 봐야겠죠.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요.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행위 성립에 하자가 있으면 직권 취소 가능하죠. 예, 틀린 지문이고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래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그러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철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이러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철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 키워드로 정리하셔야겠죠. 구규림의 대표적인 사법상 법률 관계고요. 조세부가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 우리 판례 이걸 뭐로 보죠? 민법상의 소위 부당 이득 반환 청구로 본다. 그래서 민법상 부당 이득 반환 청구로서 이거는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다라고 판시했죠. 일단 3번 한국마사의 기술면허 취소 대표적인 사법상 법률 관계. 그 다음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이 협의 취득. 그죠? 4번 지금 이 협의 취득은 우리 대표적인 사법상 법률 행위로 보죠. 역시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요. 5번입니다. 국유 일반 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거는 순전히 국유재산관리청이 무단 점유죄에 대해서 하는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단순히 관리청이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라 볼 수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변상금 부과는 처분으로서 행정처분으로서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중요하겠죠?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 문제.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옳은 거.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도 사인의 신청권 존재 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 적격의 문제와 관련이 없다? 틀렸죠. 원고 적격에 문제가 있는 거다. 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원고 적격을 처분에 신청을 한 조로서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 네, 처분에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위법
임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과 관련 있는 거죠. 자, 2번. 취소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의 주장 책임은 직권 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라고 봅니다. 왜? 자, 취소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 책임은 직권 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의미가 완화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자, 행정 소송도요. 그 변론주의가 일단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죠. 따라서 당사자는 주장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변론주의 자체는 당사자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위함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직권심리주의가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 책임에 있어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직권탐지주의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직권탐지주의 자체는 완화된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2번 지문, 이건 판례 지문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2번 지문 맞는 지문이다. 3번, 처분권주의는 사적 자치의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 소송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처분권주의가 뭐죠? 네,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의 개시, 그 다음 혹은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관해서 누가 결정권을 갖는다? 처분권주의. 당사자가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 처분권주의입니다. 이러한 처분권주의는 당연히 취소소송, 즉 행정소송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소송물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청구 기각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네,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면 자, 전소에서 확정 판결과 같은 확정된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뭐가 발생되는 거죠? 청구 기각 판결로 인해서 소위 그 처분 자체가 적법하다는 것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후소에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기판력 때문에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그죠? 기판력이 발생돼서 이후에 후소로 제기되는 취소 소송에서 그 처분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문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걸 골라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1번. 행정청이 무허가 건물 대장에서 무허가 건물 삭제한다.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판례죠. 항고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부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정답이다. 나머지 횡단보도 설치행위 이거 잘 나오죠? 그 구청장의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행위 자체는 처분성 인정했죠. 그 다음에 1번과 4번 비교해서 봐야 된다. 행정청이 건축물 용도대장, 용도신청,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뭐죠? 우리 판례가 용도 변경 신청 건물에 대한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죠? 용도 변경 신청 거부의 판례 자체는 행정처분성 인정했다는 거죠. 왜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 용도는 기본적으로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대장에 용도 변경 신청을 건축법상 부여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용도 자체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그죠? 지방세 등등의 공법상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고 봤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랑 4번 지문 헷갈리시면 안 된다. 요거 4번 지문 관련해서
제가 공유 노트에 관련 판례 지금 저장해 놓겠습니다. 4번 지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건축물 대장 용도,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 자체는 늘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국민의 권리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행정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문제, 공무원법과 관련해서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거는 뭐 이제 공무원법이기 때문에 강론에 대한 내용이지만 조문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하나 보세요. 3번 질문 관련해서 이거 좀 살짝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봐야겠죠? 공무원법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거 3번 질문 볼게요. 퇴직연금이요. 퇴직연금 등은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공무원 연금 제도가 공무원 재직 중에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과 사회 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라도 공무원 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이 어떤 경우죠? 당연 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해서, 자, 공무원 임용 결격자 공무원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한 거죠. 이건 뭐예요? 당연 무효인 임용행위죠. 그래서 이런 경우 당연 무효인 임용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은 취득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법상,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자. 무효인 공무원을 임용한 경우, 임용 결격자죠. 무효인 공무원 임용이요. 이후에 퇴직연금 청구 불가. 청구할 수 있나? 청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요거 하나, 판례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형성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형성적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거.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 뭐가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리할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가 있죠? 자,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인 하명과 허가, 면제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네. 그래서 행정행위 내용에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형성적 행위는 우리 대표적으로 특허와 인가가 있죠. 대리.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뭐다?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우리 공증, 통지, 그죠?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확인 같은 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 기억 좀 볼게요.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가 뭡니까? 특정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의 기타 법률상 힘이나 지위를 발생시키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특허가 있다. 특허가 뭡니까?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설정해준다. 설권적 처분행위죠. 그래서 특허. 그 다음에 인가가 있죠. 인가는 뭐죠? 법률행위를 보충, 보완해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가 있고, 그다음 대리가 뭐죠? 행정주체가 그 타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대신해서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법률적 효과를 당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허, 인가, 대리에 대한 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물론 명령적 행정행위로서의 뭐 허가 이런 거와 구별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인의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 이게 뭐예요? 특허입니다. 특허. 당연히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기 의무를 명하는 행위,
자체는 자기 의무를 명하는 함이. 자기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다른 말로 부르죠. 자기 하명이라고 한다. 그죠? 자기 하명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이겁니다.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하명입니다. 하명. 즉 누가 그죠? 우월한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자기나 부자기, 급부, 의무 등을 명하는 행정행위예요. 자기나 부자기요. 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하명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자 부자기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따로 뭐라 그러죠? 금지라고 하죠.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은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것도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하는 거. 그죠? 역시 공무원 뭐가 있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거죠. 공무원 임명한다거나 귀화 자체를 허가해 주는 거. 귀화 허가 자체는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한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리을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준다. 이게 뭐라 그랬다? 인가다. 그죠?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해서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거 다른 말로 대리라고 하죠. 대리로서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빼고 나머지 것들이 다 형성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빼고 디귿, 리을, 미음 3번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렵지 않아요. 네, 정리하면 어렵지 않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죠? 이 질문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거예요.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죠? 원칙은 원고 적격이 없지만 자 무효확인 소속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뭐죠? 우리 판례 수인한도론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을 우려가 인정이 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에 대한 사실 입증만 하면 원고 적격 인정된다고 보고요.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정도로 부실하지 않은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쳤다. 요거 그에 근거한 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판례. 4번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의 재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을 거친 경우 자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은 경우 자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 물어보죠. 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겁니다. 절차상 하자. 우리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는 사업계획 승인 요 처분이죠. 처분은 무슨 처분입니까? 위법하다.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면 틀린 지문 되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문제.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거예요. 그 나머지 3개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문제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므로 자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직권 조사 사항 아니죠. 자 처분청 처분 권한 유무는 직권 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2번 법인세법령에 따른 과세관청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다 라고 봤나요? 그렇지 않다. 이거를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봤죠. 그 다음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회와 주민들이 항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절대 보전지역 유지로 지역 주민의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생활환경상 이익은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누리는 법률상 이익이다 라고 판시하지 않았다. 네, 법률상 이익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절대 보존지역 유지로 지역 주민회와 주민들이 가지는 그 주거 생활 환경상의 이익 자체는 법률상 이익이라 보지 않고 반사적 이익이다. 그죠? 즉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법규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입니다. 4번 질문이요.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했어요. 그 후에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 취소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판단 기준은 변경된 처분이죠. 변경된 처분. 그래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된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변경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인데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 자체도 당연히 변경된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지문이죠. 4번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된 문제네요. 행정심판.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을 인정하고 있죠. 당연히 사정재결.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자 심판 청구 자체가 이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그 공공, 복리 등에 크게 위배될 수 있다.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게 되면 각 그 인용 재결이 아니라 기각하는 재결, 즉 사정 재결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44조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그죠? 이런 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고소송 자체에는 자 뭐가 있습니까? 취소, 무효 등 확인 소송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그죠? 항고 소송, 행정 소송에는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행정 심판의 종류는 취소 심판, 의무 이행 심판, 무효 확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3번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합니다. 그죠? 요거 맞는 지문.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해서 판단된 사유가 자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다면 이거는 새로운 처분이죠.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4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고요.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다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것도 행정심판법 51조예요.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법률 종속적 법규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골라라. 그래서 법령 이건 모르죠? 법률 종속적 법규 명령이란 즉 법률 종속 명령이죠. 뭐가 있죠?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임 명령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집행 명령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 이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법률 종속적 법규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건 뭡니까? 법률에 종속되는 명령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이런 명령을 뭐라 그런다? 법률과 대등한, 동등한 효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법률 대위 명령이다 라고 하죠. 1번 질문 틀린 거예요. 법률 종속적 명령이라 해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 종속적 법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는데 집행 명령의 경우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집행 명령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법률 종속적 법규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할 수 없습니까? 새로운 법률사항,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면적 재위임 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죠. 법률 종속적 법규 명령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규범 통제를 채택하지 않고 구체적 규범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행정사 시험 관련해서요. 좀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개 오프라인 강좌. 네이버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쇼터디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합격연구소라는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여기에 이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댓글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을 보죠. 민법과 행정학과 행정법을 여러분 1시간씩 모의고사를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25문제 1시간 동안 25문제 풀고요. 25문제를 단순히 문제 수로만 보지 마세요. 25개의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무슨 쟁점이죠? 기출이 되었고 또 유사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기타 뭐 세무사라든가 뭐 기타 공인중개사라든가 요런 또 같은 과목인데 최근 기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문제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기출 쟁점은 곧 출제 예상 쟁점입니다. 출제 쟁점이에요. 그래서 25문제를 단순한 문항수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항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막판 정리입니다. 막판 정리. 최종 막판 역전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오프라인상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죠? 시험도 보고 같이 문제 풀고 쟁점 정리도 하고 최대한 3시간인데요. 뭐 50분 해서 쉬는 시간도 있고 뭐 조금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강의 자체는. 그래서 오셔서 월수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저녁이고요. 저녁 7시 어디? 여기 신림역에 서울이에요. 서울 인근에 사시는 분들 신림역 2호선입니다. 3번인가요? 여기 삼모 더 프라임 타워라고 있는데요. 꽤 높은 건물이에요. 여기 8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8층에 세미나 룸이 있는데 거기를 대관을 해서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좀 초청을 해가지고 6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주 3회 6회 최종 정리를 하시고요. 이거는 뭐 기타 학원에서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뭐 이론을 막 설명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실전. 말 그대로 가장 실전적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수험 대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전을 경험하시면 좋겠다. 또 실전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 꼭 안 오셔도 좋습니다만 꼭 실전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쇼터디에서 각각 과목이 데일리 믹스 등등 전범위 학습으로 80점 이상씩 나온다? 그럼 이번 시험 붙습니다. 떨어질 리가 없어. 그죠? 상대평가도 아니고 60점 이상은 맞으면 되는데 꾸준하게 80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점수가 확보된다? 그러면 붙습니다. 1차는. 그래서 5월 오늘이 9일이고 내일이 윤석열 취임하고 11일, 12일, 13일 그죠? 5월 13일에 금요일입니다. 5월 13일이 첫 개강을 할 거니까 네이버 카페에 많이 참가 신청해 주시고 어쨌든 많은 마지막 행정사 대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쟁점을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